아들이 하는 대사가 굉장히 애늙은이 같아요. 그 약간 아들이 캐릭터가 순수하면서도 보면은 얘가 이런 반응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보통 애들은 약간 그런 좀 애늙은이 같은 연기나 반응이 많더라고요. 되게 그런 것도 저는 재미있게 봤고,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롱테이크에 처음에 시작할 때 다마스를 앞에 두고 가는 장면이라던가 또 그게 뒤에 또 나오잖아요. 그 자전거 탈 때도 그렇고 그 긴 시간들을 하는 그런 장면들 보면서 좀 되게 재밌다. 그렇게 재밌게 찍혔다.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중에 저는 정말 재밌었던 게 그 이제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 누군가한테 나이키 신발을 팔려다가 네. 파출소에 갔다가 아빠랑 같이 다마스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그 모녀의 부감으로 찍힌 장면이 있어요. 그 차 안에서. 그건 정말 생소한 앵글이거든요. 그 상태로 그 번화가를 차가 계속 가는데 뒤에서 찍은 거. 물론 이제 이게를 굉장히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촬영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도하고 찍었을 테니 분명히 너무 재밌는 앵글이다. 저는 그 앵글에서 딱 그 딸이 차 문을 내리면 딱 그 딸의 얼굴이 딱 보이잖아요. 그게 너무 좋았어요. 뭔가 그 뒷모습만 보이다가 이제 아빠는 그 아주 조금만 보이고 네. 그리고 딸의 얼굴만 이렇게 뭔가 딱 집중이 확 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신박한 앵글. 네. 저는 네, 완전 한천 작가님 또 그 포스터 보고 제목 보고 약간 그 일본 음. 기쿠지로의 여름, 야쿠자 아저씨랑 애랑 여름 동안 모험하는 뭐 그런 여름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어딜 가가지고 모험 비슷한 거라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정반대의 여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 바닷가 가가지고 뭐 바캉스 하고 뭐 이렇게 좀 즐기거나 막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완전 여름 날의 현실, 자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일단 저도 내가 생각했던 영화는 아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는 내내 우리 가족이 아닌데 내가 겪었던 일들을 끼워 맞출 수 있게끔 계속 맞아요. 나오더라고요. 진짜 딱 제가 그 동주 나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누가 죽는다는 개념이나 할아버지의 서먹함도 없고 했는데 딱 소름 돋았던 게 누나가 동주한테 야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했는데 막 동주가 할아버지 돌아가셨대. 왜? 울거나 깜짝 놀라거나 이게 아니라 왜? 라고 하는데 딱 저도 그 나이 때 그 반응이었던 것 같거든요. 옥주 역시 나 깔끔한 옷 없는데 라고 막 했는데 진짜 그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나타내가지고 내가 잊고 있던 추억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영화 보는 내내. 네,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좋은 영화구나 새삼 느끼게 되는 게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추억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되게 맞아요.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. 저도 보면서 뭐 비슷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떠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참 전형적으로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점에서 되게 좋은 영화가 아닌가라는. 호평을 받았다고 하셔서 저도 궁금한 게 유명하신 영화 평론가 분들께서 진짜 잘 만든 영화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케이, 영화 보기 전에 나도 평론가의 입장에서 잘 만든 느낌의 포인트를 찾아보겠다. 진짜 좀 마음을 넓게 가져가지고 이왕 잘 만든 영화라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좀 잘 만든 영화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쭉 봤는데 저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높이 점수를 줘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. 질문이요? 네. 황 대리님께 하신 거죠? 네. 두 분 네, 다 황 대리님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. 어떻게 생각해요? 누구 가지는 것 봐. 좋게 보자면 한없이 좋게 볼 수 있는 영화고 오히려 뭐 영화 보고 별로 재미없던데 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지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. 사실 저도 이렇게 막 우리가 앞서 녹음했던 화양연화처럼 막 심장을 부여잡고 나오는 그런 감동은 없었고 너무 소소한 이야기다 보니까 진짜 느낀 감상이라는 게 나의 어떠한 어린 시절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불과 얼마 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 리콜하게 되는 그 정도 경험인데 과연 이걸 가지고 이 영화가 위대하다, 이 영화 정말 좋은 영화다 라고 이야기하기에 나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저도 그 정도로 막 엄청 공감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 영화는 올해 너무 좋은 영화야 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거든요.
근데 그 가치를 굉장히 좋게 두고 본다면 이 영화는 정말 올해 정말 아주 좋은 영화로 손꼽힐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신기한 건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굉장히 소소한 대한민국의 어떤 한 가정의 한 집에서 일어난 일을 그냥 어떠한 여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보여주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신기한 건 이 영화가 아까 앞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해외 5대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다는 걸 보면 다시 한번 이게 봉 감독님의 대사가 생각나는 게 아닌가. 가장 개인적인 가장 세계적인 게 아닌가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화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냥 이런 정황 증거로 봤을 때라도 이 영화가 좀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.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. 그랬나? 보고 느꼈던 것 중에 참 이제 좋은 연출이었다라고 이렇게 공감을 했던 게 영화를 보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.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일상들이에요. 근데 그 가운데 뭐랄까 이렇게 위태위태함들이 계속 있어요. 영화 안에. 이게 뭔가 뭐 편안하진 않았던 그쵸. 것 같아요. 큰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위태위태함이 있고 그거와 미묘하게 이건 그냥 제 이제 감정과 감상이었는데 옥주의 반항기가 점점 이렇게 거세지는 느낌이 있어요.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느껴지게 표현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연출을 하셨던 것 같고 그게 점점 표현이 되다가 이제 빵 터져서 이 뭐랄까 이런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반항이 최고조가 됐던 딱 그 순간에 또 갑자기 할아버지는 그날 쓰러지셔서 이제 확 최악의 상황으로 그게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. 분노의 질주를 하고 집에 왔는데 그쵸? 맞아요. 자전거로 네. 엄청 달리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실려 나가요. 딱 그 119 구급차 가면서 그러고 나서 여기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또 갑자기 동생과 화해를 하면서 라면을 끓여 먹는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이게 또 가장 최악의 순간에 가장 또 행복한 어떤 남매의 행복한 순간인 것 같다라고 또 그렇게 반전이 되는데 그 밤에 새벽에 또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이게 엎치락 하는 어떤 이게 환경과 상황과 그 옥주와 동주의 관계와 감정과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다 얽혀 있는 것 같이 저는 이제 연출 포인트가 느껴져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좋지 않았나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 영화가 좋은 영화였던 이유가 약간 박자들이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스토리, 그 장소, 공간, 그리고 이제 음악, 그리고 배우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박자들이 있잖아요. 그게 너무 합이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연출자, 그러니까 실력 있는 연출자는 그거를 조화롭게 만들어내고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연출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하고 싶었고 그리고 약간 그 중에 하나가 삐끄덕거렸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. 좋은 영화라는 평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배우들이 황 대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생소한 얼굴들이었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독립 영화들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그렇게 생소한 얼굴들은 아니었지만 만약에 그 중에 뭐 드라마, TV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유명한 사람이 나왔으면 굉장히 깨졌겠지. 깨졌을 거예요. 집중도 안 되고. 근데 이제 옥주 배우분도 이제 그 경력이 짧으신 이제 신인 배우분이시고 하니까 더 그런 게 잘 적어되지 않았나. 막 할아버지가 신구 선생님이시고. 그쵸. 네. 그랬으면은 정말 아버지가 만성기 선생님. 네, 바사삭 깨졌을 것이고. 저는 뭐 이쯤에서 뭐 너무 극찬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. 영화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감상 평가까지 네. 좀 그렇고 네. 감상을 좀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독립 영화의 호흡을 아직 제대로 즐기기는 부족한 것 같아요. 저한테 느껴지는 어색함들이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좋다고 평가한 부분인데 저는 거기서 조금 힘들었던 게 이제 한 테이크를 두고 대화와 시퀀스를 마무리를 짓잖아요. 이 사이에 그 미묘한 어색함, 그 미묘한 막아뜨는 거, 그 미묘한 약간 오버하는 톤, 막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크게 다가와서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. 이게 독립영화라고 한정할 필요 없고 이 영화는 이런 느낌으로 즐기는 거야 라고 하실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.
그 막 조마조마하고 그런 게 어떠한 상황과 대화에서 오는 연출되는 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느꼈을 땐 저거는 완전히 연출하지 못한 부분에서 오는 불안감이 저는 온전히 느껴져서 힘들었어요. 예를 들면 할아버지 집에 처음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 방까지 가는 그 상황에서도 어색하게 문을 열고 문을 닫는 이 모습이 한 컷으로 가기 때문에 온전히 다 담기거든. 뭐 당연히 긴 상업 영화였으면 끊었겠지. 이쪽에서 보여주고 멀리서 보여주고 옆에서 보여주고 그런데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게 저는 되게 거기서 되게 조마조마함을 느끼거든요. 거기서 되게 어색한 연기가 나오면 어떡하지? 막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감독이 생각하는 과정을 바라보는 관점? 저는 온전히 동의는 잘 안 되더라고요. 뭐냐면 나름 이 영화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. 아까 예를 들어 주셨던 동주가 엄마 만나가지고 새로운 가방과 새로운 백 들고 누나 선물까지 딱 가져와서 주는 그 장면. 이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가? 막 싸우고 막 난리를 치다 할아버지 와서 넣고 그게 그냥 그렇게 끝나요. 앞으로 그 뒤에 다시 언급되지 않아.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예를 들면 할아버지 갑자기 이제 변을 가리지 못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이 요양원에 되면 집은 어떡하지? 그 어린 남매 말고 나이 든 남매 아빠와 여동생이 고모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빠 그거 집 오빠 힘들 때마다 섭섭했다.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 챙겨주고 하시는 나 섭섭했는데 지금 이 집까지 그런 건 좀 아니잖아. 그래 뭐 이렇게 뭐 해봐야지 하면서 이 상황이 정리되는 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정리가 돼요.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뭐냐면 가족 안에 뭔가 미묘하게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는 거는 묻어두고 넘어가면서 해결되는 게 되게 많아요. 그게 가족이야. 그런 거 하나하나 인과관계를 다 따져가면서 정리하지 않아도 돼. 가족은 그렇게 갈 수 있어. 라고 보는 것처럼 저한테 다가오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. 그런 감정들, 갈등들이 계속 쌓여서 폭발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. 우리 가족에서도 그렇고 주변의 가족에서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 가족 안에서 그런 것들 그냥 묻어놓고 와서 해결되는 게 단 한 개도 없던 것 같은데 쌓이고 쌓이다 폭발하는 걸 봤지. 그게 그렇게 뭐 물론 그렇게 life goes on 하는 게 가족이야, 삶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사실 해피엔딩 아니야 라고 감독이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그냥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살짝의 갈등들이 그냥 오케이 뭐 묻어두고 넘어가는 이 상황들이 계속 쌓이는 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조마조마하고 약간 불편함으로 다가와가지고 저는 가족의 관계, 가족의 그런 인생, 삶 이런 거를 그런 관점을 저는 보고 있지 않아서 그냥 그런 주제 의식에 있어서 저는 약간 도움이 되지 않는. 뭐 이 부분이 이제 영화를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, 영화가.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실제 이런 가족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공감이 될 거고 또 이제 황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연성과 약간 현실성이 좀 완벽하게 다뤄지지 않은 거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그런 거 있어요. 영화 안에서 개연성은 확실한 것 같아요. 계속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공통된 연출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니까 영화는 되게 잘 만들었다. 이렇게 연출한 거. 근데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감독의 주제, 방향에 나는 크게 동의하기 좀 힘들다. 그 조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가 등장하게 되고 그게 또 장례식 잠든 사이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. 그렇게 연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 전에 계속 다뤄왔던 가족의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그렇게 해서 하하호 웃으면서 엄마가 가지고 다음 일어났는데 일어났어 해가지고 또 가족이 또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 앞에서 그렇게 하나도 안 다뤘거든. 그렇게 끝나면 오히려 나는 너무 뜨는데 너무 판타지인데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감독은 그 연출 톤을 계속 일관적으로 잘 유지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영화라는 데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나 그 좋은 영화가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나는 좀 동의하기 힘들다. 이렇게.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. 근데 이제 그게 결국 이야기의 어떤 그 약간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그 개연성 부분이기도 해요. 그게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남자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선물하는 그 정말 약간 단편의 에피소드들의 어떻게 보면 집합 같은 개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다른 면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것만 보여주고 그때 감정을 하나씩 살려는 가는 것도 있지만 뭐 황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렇게 보여지고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이랬다 하고 넘어가고 이랬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감상 포인트기도 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. 네. 슬슬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희가. 네. 네. 진짜 뭐 본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
넉넉하지가 않네요. 네. 다들 생각도 맞아요. 많으시고. 그래서 황 대리님부터 두 번째 이제 녹화를 마치고 있는데 뭐 소감 느낌 좀. 저희는 되게 재밌게 녹화를 한 것 네. 같은데 보시는 분도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되게 재밌는데 맞아요. 우리만 재밌고 네. 쟤들은 왜 저렇게 웃고 있냐? 아무튼 저 뭐하는 인간인데 제가 워낙 그런 코멘트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. 저희 웃음소리와 데시벨에 대한 지적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좀 그런 우려가 있는데 뭐 그건 아직 저희가 뭐 업로드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피드백을 못 받은 상태에서 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네요. 저희는 근데 재밌었다. 네.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. 네. 네. 저도 뭐 같은 생각으로 두 번째 하니까 뭔가 더 약간 저는 일단 몸이 너무 잘 풀렸어요. 몸도 풀리고 입도 세 번째 가야 풀리고 되겠네. 그래서 뭔가 너무 지금 약간 제가 계속 저 시계를 보면서 했거든요. 너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근데 이제 뭔가 너무 그렇게 그만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했는데 보시는 분들도 함께 공감하고 뭔가 나도 그렇게 궁금했는데라는 것들이 많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네. 저도 이제 두 번 해보니까 캐릭터가 확실히 네. 쳐다보기만 해도 이렇게 내, 행복하냐. 캐릭터가 내가 확실히 내 위치와 내 역할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. 저희도 그래서, 다 알 것 네. 같아요. 그래서 세 번째 녹화 때부터는 진짜 깔끔하게 제 역할을 충분히 아, 예.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기대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괜히 이제 세 번째 녹화 때는 거품 쫙 빼고 네. 그냥, 엑기스로만 네, 저도 뭐 아주 즐거운 녹화를 했고 황 대리님이랑 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만 즐거운 게 아니라 이제 봐주시는 분들도 좀 즐겁고 또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네, 오늘 또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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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